저는 이게 철이란 단어가 나왔고 이정근 부총장과 송 대표 사이에 이런 가까운 사이인 것을 짐작하는 지금 녹취록이 나왔으면 이 뒤에 얼마나 더 큰 대형 폭탄의 녹취록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다. 그렇죠. 녹음 내용으로 들어보면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가까운 사이인 걸로 보이고 실제 송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도의 그런 큰 규모의 정당들은 네. 보통 사무부총장을 현직이나 적어도 전직 의원이 합니다. 근데 원외 지역위원장이 그럴 만한 정치 이력이나 구력을 쌓았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이례적인 사무부총장. 그렇죠. 돈봉투 의혹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입장은 뭐였냐면 본인은 몰랐다. 이정근 씨의 개인적 일탈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그냥 조직적 일탈이에요. 그 아무리 조직적 봐도. 일탈이라고 쳤을 때 송영길 대표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가 지금 핵심인데 초반에는 강내구 회장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이 예. 공개가 됐잖아요. 예. 언론을 통해서. 근데 이제 슬슬 앞으로 밝혀질 녹음 파일에는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처리에 대한 얘기까지 듣고는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아무리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교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돈 거래 얘기를 막 함부로 하거나 지금 강래구 씨가 전원으로 옮긴 내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정확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하나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쿵저렇쿵 설명드리는 것도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계속 단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검찰에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박성준 의원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씨, 송영길 대표와 강래구 씨 직접 통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날 밤 JTBC가 이정근, 송영길 두 사람 간의 직접 통화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 셋이 팀워크를 좀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서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응. 두 사람의 사이가 상당히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특히 뭐든 다 논의하고 예. 요 부분이 좀 들리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대화 목소리, 육성으로 돈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돈 문제를 두 사람이 언급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요. 그건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부총장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철이란 단어가 나왔고 이정근 부총장과 송 대표 사이에 이런 가까운 사이인 것을 짐작하는 지금 녹취록이 나왔으면 이 뒤에 얼마나 더 큰 대형 폭탄의 녹취록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다. 그렇죠. 녹음 내용으로 들어보면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가까운 사이인 걸로 보이고 실제 송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도의 그런 큰 규모의 정당들은 네. 보통 사무부총장을 현직이나 적어도 전직 의원이 합니다. 근데 원외 지역위원장이 그럴 만한 정치 이력이나 구력을 쌓았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이례적인 사무부총장. 그렇죠. 결국에는 송 대표의 네. 측근이기 때문에 사무부총장직에 임명된 건데 아까 이제 강래구 씨하고 이정근 씨 사이에 그 전화 통화에서 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돈을 주는 것을 실비를 보존해준다 이런 이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처리해준다라고 해서 자꾸 처리하게 하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다 불법입니다. 아하. 송영길 대표가 직접 뭔가를 처리했다.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정황상 송 대표도 여기에 관여돼 있고 혹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의심케 하는. 요 정도 파일만으로도 그럼요.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그럼요. 없다. 김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뭐 3만 개의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보통 이런 경우는요. 오늘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를 문자를 다 보냅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이러저러하고 뭐 해서 보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예. 태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요. 저 JTBC 안에서 지금 녹취를 다 풀어놓고 웃고 있을 텐데. 그리고 사실 어떻게 그 2, 3년간의 통화 내역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요 녹음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초반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검찰에서 흘리는 거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의심을 처음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휴대폰인데 어떻게 이게 다 나올 수가 있지? 그럼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죠. 그러면 일단 갖고 옵니다. 그러면 녹음이 돼 있는 휴대폰에 파일을 다 카피를 하죠. 복사를 하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는 다시 돌려줍니다. 전화기는. 바로 돌려줘요? 예, 왜냐하면 증거 수집의 대상은 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지 전화기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정근 씨 측에서 기자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을 그렇죠. 으로 볼 수밖에 예, 없다 예, 그 말씀이시네요. 우리 김영남 의원이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예. 검찰은 그렇게 증거를 함부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확고한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의심해요. 아니, 그게 과거에 그러니까요. 여러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근데 이렇게 통째로 넘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만 건을 갖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살라미 그럼요. 점술로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녹음 파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요 공개된 파일만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사무적으로 캠프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 정도 사이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뭐 돈 문제까지 뭐 시시콜콜 뭐 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에서 송영길 대표의 태도를 보고 공개를 결정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이정근 씨가 할 때 송 전 대표가 그 지역의 작은 행사도 다 참석하고 뭐 부르기도 하고 이랬다고 한 거를 보면은 정말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이인 것 같긴 해요. 보통은 그 정도 중진 정치인이 다른 사람 지역구에 지역 행사에 잘 안 오거든요. 그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아니면 출판 기념회 예. 거기도 와달라고 사정 해야 이제 겨우 와주는 정도인데. 출판 기념회도 그렇죠. 예. 지역구가 뭐 인천 내에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역적인 거리도 있는 데다가 급도 완전히 다른데 메이저한 행사도 아니고 지역 행사에까지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각별하냐를 반증하는 거죠.